안녕하세요. 4월 11일 정기 토익 시험 대비 적중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월 11일 시험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점수를 얻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 특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법한 포인트들,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시면 가장 시험에 시험장 가셔서 가장 유리할 만한 포인트들만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잘 따라와 주시면서 많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파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리딩과 리스닝 모두가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 파일을 먼저 다운을 받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먼저 풀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채점을 하면서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리딩 파트들은 파트 5, 6, 7 전체 모든 문제들을 제가 조금씩 다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거나 토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차 싶은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푸셨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이건 당연히 이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왜 이게 정답이지? 내가 지금까지 뭔가 알았던 거랑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왔네 라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챙겨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점수 중에 최고의 점수를 저와 함께 만들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파트 5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파트 5의 요즘 출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제가 세 가지로 문제 출제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50%, 30%, 20% 이렇게 지금 제가 퍼센트를 대략 나눠 놓았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를 보시면 문장 분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50%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여기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석 후에 최소한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한 3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해석은 해석인데 그냥 해석이 아니라 매우 꼼꼼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 예전 토익들은 정말 좀 쉽게 문장 분석만을 가지고도 그리고 일정 부분의 문법만을 가지고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토익의 트렌드를 계속 놔두고 보면요. 우리가 토익이 한번 옛날 토익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토익으로 바뀌고 나서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이 차곡차곡 흘러오는 동안에 이 토익 시험 문제의 가장 큰 변화, 큰 포인트, 리딩의 가장 큰 그 변화 포인트가 있다면 해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냥 매끄러운 해석만이 아니라 정말 섬세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뭐 긴 글들을 가지고 문제를 준다면 이 긴 글들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잘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문장 분석 혹은 문법 이런 것들만 요즘 토익을 푸실 때 생각을 하신다면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최소한의 해석이라는 말도 있고 꼼꼼한 해석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지금부터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최소한의 해석이라는 것은요. 한 문장이 주어지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 단위만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문장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 또한 분명히 당연히 출제는 됩니다만 그건 굉장히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분석도 일부 해야 하고 문장 분석을 토대로 최소한의 덩어리를 찾아서 이 최소한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해석만 해서 문제를 푸는 것, 이게 요즘에 가장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포인트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이 포인트들은요. 단어 뜻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외워본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꼭 4개의 보기 중에
두 개가 남아요. 그리고 두 개 중에서도 한 개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나머지 한 개도 맞는 것 같아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두 개 중에 난 뭘 골라야 되지 하다가 이상하게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정답을 고르면 꼭 이상하게도 진짜 정답은 내가 버린 정답이더라 이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캐치해 주실 수 있으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이거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파트 5든 6든 7이든 어떤 영어에 있어서든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항상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토익 문제를 풀 때 정말 모든 문제를 웬만하면 한 문제당 10초 컷, 그리고 정말 쉬운 문제는 웬만한 문제들을 3초 컷으로 갖고 가시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대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원칙에 대한 강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장 분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이라는 말로 되게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있으면 중간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쳐가면서 사선을 쳐가면서 문장을 끊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세하게 접근을 해서 어디에다가 이 슬래시 사선을 그어서 문장을 자르는 것인지 그 룰을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대강 이거 주어 동사 사이에 넣고 대강 뭐 이렇게 끊고 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강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내가 해왔던 그냥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게 항상 완벽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정답이다라는 확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룰들 말고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100%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방법들, 이 룰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이 순서도 지켜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 순서가 아니라 빈칸 주의를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파트 5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빈칸이 있으면 이 양옆에 빈칸을 머금고 있는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덩어리들을 찾을 때 뭐 빈칸 기준으로 앞에 두 단어, 뒤에 두 단어, 이 정도를 빈칸 주의라고 볼까요? 그건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의 포인트들을 가지고 빈칸을 안고 머금고 있는 덩어리부터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해석을 하시던, 아니면 문장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잘 되면 100개, 100%의 문제 중 80%, 그래서 대략 30개의 문제 중에 24, 5개 정도의 문제들을요, 이 구조 분석을 가지고 가실 거고요. 나머지 한 5문제 정도는요, 꼼꼼한 해석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 해석 또한 어차피 구조 분석을 해놓으면 훨씬 유리하실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치사구 꼭 찾아주세요. 자, 두 번째, 종속 접속사 절과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를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등위 접속사 and, or, but 같은 애들이 양옆에 연결하는 애 있으면 연결해 주시고요. 특히 종속 접속사 절이라는 개념은요, 종속 접속사부터 시작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이 덩어리를 통째로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 절에선 여러분들이 요것도 하나만 추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외에 의문사라는 개념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의문사라는 그 개념 외에 관계사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겁니다. 자, 의문사랑 관계사라고 하는 이 개념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종속 접속사의 연장선으로 같이 봐주셔서 덩어리를 길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서술어를 찾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얘기를 할 때 동사라는 말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동사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얘기를 할 때 동사는 팔품사. 그래서 아직 그냥 단어일 때 이 단어 하나를 쪽 뽑아서 이 단어가 무슨 품사예요? 라고 물었더니 동사 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이런 네 가지의 얘기들을 할 때 동사라는 말은요, 사실 한 문장 안에서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뭐뭐뭐뭐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을 텐데요, 맨 마지막에 그 멘트인 다라는 말을 담당해 주는 애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동사라고 불러요. 사실 그 동사의 정식 명칭이 서술어인 거죠. 그래서요, 저는 그냥 동사를 찾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술어를 찾아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서술어를 찾는 세 가지의 룰. 첫째, 서술어는 주어의 인칭과 수를 담아요. 두 번째, 시제란 정보를 담고요. 세 번째, 조동사 뒤에 있으면 서술어예요. 자, 이 동사, 팔품사상 동사라고 하는 애는요, 이쪽으로 와서 이 동사라는 애가 하나의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서술어가 되지 않는 동사들은요, 준동사라는 애들로 모두 빠져서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라는 이 준동사 계열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라는 애가 서술어가 될 수도 준동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 서술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용어도 아니고 전문 용어도 아닙니다. 이건 언어를 배울 때 기본이에요, 여러분. 다른 언어 배울 때도 다 배우는 개념이고 우리나라 말, 한국말에도 당연히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라는 명칭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넘어갈게요. 자,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을 기준으로요, 이제 우리는 빈칸을 머금고 있는 덩어리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이 빈칸 기준으로 앞으로 쭉 넘어가다 보니까 저는 had라고 하는 서술어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얘 과거 시제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 빈칸 기준으로 뒤쪽을 봤더니 with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우선 덩어리를 자르는 게 1차로 자르는 거다, 이건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덩어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될 거다라고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time이라는 명사가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고 판단하시고 문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내용들 한번 보세요. 이 단어 뜻은 좀 이따 한번 설명하고요. 자, 여기는 밑에 내용 한번만 봐주세요. 1번 한번 봐주세요. 자, 이 ing를 한 단어 묶으면 시작점으로 봐주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요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로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파트 5를 푸실 때는요, 이 ing라는 애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ing 이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ing를 한 덩어리로 보고 나면요, 지금부터는 요 ing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keep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항상 지금부터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무엇을. 자, 이 keep은 유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유지하다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질문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저는 유지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를요? 뭘 유지하는데요? 라고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맞죠? 자, 여러분, 이런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항상 데리고 와야 하는 동사들, 그런 애들을 타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얘는요, 뒤에 항상 목적어라는 개념을 데리고 와줘야 되는 동사입니다. 이게 하나의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가지고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붙여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 지금 keep을 동사라고 불렀지 서술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맞죠? 자, 이 동사라고 하는 애한테 항상 무엇을 이란 질문을 붙여보신 다음에 이 뒤에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답을 얘기해 줘야 해. 그럼 이 뒤에는 목적어라는 애가 있어야 해. 근데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빨리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ABCD를 쭉 보시니까 얘네들이 목적어가 될 명사였구나라고 짐작을 하시는 것 또한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저 ABCD가 명사인 걸 안다고 쳐도 어떻게 해석을 붙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어차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유지한대요. 뭐를요? 라인, 상품의 종류를요. 유지한대요. 뭐를요? 트랙, 길, 바퀴자국, 선로를요. 자, 캡, 유지한대요. 뭐를요? 페이스, 어떠한 움직임의 속도를 유지한대요. 괜찮네요. 자, 유지한대요. 뭐를요? 컨트롤, 지배, 통제를 유지한대요. 뭐 이것도 그럴 수는 있죠. 그럼 저는 A랑 B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C, D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놔두고 본 다음에 또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뒤에 보시면 with the other physicians' assistants, 다른 내과 의사들의 조수들과 함께 라는 말이 있어요. 맞죠? 자, 이런 전치사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전치사구는요, 분명히 앞에 있는 keep이 됐든 아니면 앞에 있을 명사가 됐든 얘네들을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다른 physician들의 assistance, 다른 조수들과 함께 속도를 유지한다. 아니면요, 지배를 유지한다. C.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골라주실 수 있어요. 그냥 with라는 애 함께란 뜻이잖아요. 어렵게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냥요, 함께라고 그냥 이 가장 날것의 뜻을 가지고 그냥 접근했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의 뜻을 갖고 접근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빈칸 주위에 애들을 갖고 말을 붙여야 말장난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요, 말장난에 빠지셔서 얘도 되지 않아요, 쟤도 되지 않아요, 헷갈리신단 말이죠. 이런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 요즘 토익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마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네 개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아니에요. 이 네 개의 뜻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아는데 왜 틀리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요, 암기로 일일이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빈칸주의를 해석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 기준으로 앞을 봤더니 have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빈칸 기준으로 뒤를 봤더니 이 to가 전치사인 줄 알고 봤는데 보니까 대강 투부정사인 것 같아요. 에이, 관심 없어요. 자, 얼핏 봤더니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는 ed라는 애들이 나온 걸 봤죠. 자, 얘네들은요, 원래 동사였을 거니까 이 동사라고 하는 애들은 분명히 서술어가 되거나 준동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have라는 서술어가 이미 있고 한 문장의 서술어는 한 개니까 얜 서술어가 아니니까 준동사였겠죠. 그럼 저렇게 생긴 준동사를 우린 과거분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have랑 이 과거분사를 붙이는 이 덩어리를 우리는 하나의 완료 시제라고 부른단 말이죠. 시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하나의 서술어의 특징이었으니까 지금부터 이 덩어리가 하나의 서술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ABCD의 뜻 알고 계시는 거, 이것도 뜻도 중요하기는 해요. 이 뜻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밑에 내용들인데요. 자, 여러분, 이 have랑 과거분사가 있는 애들은요, 해왔다, 내가 했다 라는 뜻의 능동이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이 중간에 been이라는 애가 껴야 당해왔다, 수동이라고 얘네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요, 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적으로 이걸 해온 건지 아닌 건지 따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을 체크하실 때는요, 그냥 하다로 해석하세요. 시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요, 저기에 있는 요 애가 무슨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요. 자, 요 두 개의 회사가요, 나타났다, 나왔다, 얘네들이 비평했다, 얘네들이 reach, 도달했다, 어디에 이르렀다, 얘네들이 칭찬했다, 이렇게 얘네들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분명히 다 말이 얼추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어를 여러분들 체크하실 때는요, 앞에 있는 주어 쪽이랑 체크하시면 안 돼요. 항상 얘 뒤에 있는 애를 체크해 보세요. agreement라는 명사가 있어요. 맞죠? 자, agreement는 계약, 합의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계약 합의라는 게 나왔다. 그런데요, 얜 자동사여서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외우실 수 있나요? 아니요, 외우실 수 없어요. 일일이 다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외운다고 해도 어차피 시험장 가서 그걸 다 기억해서 풀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 자동사와 타동사를 암기해서 문제 시험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 자동사인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저 애들이 나왔다, 합의, 계약을 쟤네들이 비판했다, 계약을. 괜찮죠? 그럼 A는 버리시고 B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계약에 도달했다, 이뤘다. 괜찮죠? 그 다음에 칭송했다. 이 합의를 칭찬할 건 뭐가 있겠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to merge, 합병하는 것에 대한 agreement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합병과 관련된 그러한 계약서에 뭘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비평, 비난했다?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at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어떤 회계연도의 시작점에 뭘 하는 것에 합의에 도달했다가 맞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작점에, 앞으로 일어날 그 시작점에 뭔가 비판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버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버리실 때는요, 하나씩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면서 얘네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곡차곡 버려가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남았죠. 그럼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맞는 걸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객관식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문제들은요, 문법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문법 아세요? 저런 문법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많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 분석만 잘하면 저 자리 무슨 자리인지 다 알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리딩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것들은 분명히 내가 다 뜻을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르는 게 타당한 건지 온전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 토익들 파트 5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C가 됐고요. 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요거 푸신 분들 굉장히 많은 이거 오답이 있었을 거고요. 이 3번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해석적으로 어려워하실 법한 내용이라는 거. 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너무 많이 틀리시고, 그리고 항상 질문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얘도 넣으면은 될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이 문제는요, 조금 더 어려워요. 앞에 1, 2보다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첫째, 얘네들이 다 형용사여서 뜻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뜻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그래서 뭐 형용사로 여기 대시스를 꾸민다. 요리라는 명사고 앞에 try라는 소스로 있고요. 그다음 여기 전치사 at 있어서 범위를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얘네들 자를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래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try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먹어볼 수 있습니다. dishes 요리들을 이렇게 체크했으니까 어떤 요리를 먹어볼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dominant, 지배한, 우세한 이런 뜻 아니니까 얘 버리셨을 거고요. 풍부한 요리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례적으로 훌륭한, 특출난이라는 저긴 exceptional이라는 애는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훌륭한 요리, 특출난 요리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나친 과도한 요리라고 이야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여기에 있는 BC 정도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BC에서 난 뭘 정답으로 골라야 되지? 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반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수식어들도 좀 체크해 주세요. 어차피 여긴 형용사가 들어가서 여기는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니까요. 그럼 다른 여기 수식어들이 문장 안에 있는지 좀 봐주세요. All year round. 매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전치사고 있으니까요. 새로이 연 Merchant Bistro라는 저 가게에서, 매년 저 가게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매년 저 가게에서 항상 훌륭한 음식을 맛본다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풍부한 음식을 맛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매년 저 가게에서 풍부한 음식? 이상하다. 그거보단 차라리 다양한 음식, 많은 음식이면 모르겠는데 풍부한 음식이라는 건 조금 이상하네 라는 이런 결들, 뉘앙스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특히 여기에 있는 요 3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기 BC를 이런 수식어들만을 이용해서 100% 체크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애들에 대한 조금 더 한 발자국을 보여드릴게요. 1, 2번에 비하여 3번이 더 어려웠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풍부한이라는 말을 써서 풍부한 요리라고 얘기를 하면요. 각각의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가 하나의 양이 매우 풍부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요리 자체가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사실 풍부한 양의라는 뜻의 형용사였던 거죠. 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요리 하나가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들의 요리가 있어요.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뷔페를 갔는데 이 종류의 이런 그 애들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요. 그 하나 덩어리의 양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뷔페를 갔는데 초밥만 양이 많더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버려주실 수 있는 이 정말 각각 단어들의 섬세한 뜻을 접근하시는 거. 이게 요즘 토익이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고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뭐야, 내가 단어 뜻을 외웠는데도 안 되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을 맞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많이
틀리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빈칸 기준으로 앞에 are이라는 서술어가 있고 빈칸 기준으로 뒤엔 among이라는 애가 있어서 전치사고 또 여기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고 이렇게 있는 거 금방금방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게 고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형용사 아마 B 고르실 거예요. 맞죠? 이거 B 고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여기 있는 A를 고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간혹은 여기에 있는 C를 고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답 D로는 절대 안 고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are은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 주격보어가 와야 하고 이 주격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를 과거분사라는 형용사로 그 다음 arguable 형용사로 그 다음에 argument를 명사로 분명히 A, B, C를 이렇게 고민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argue는 논쟁하다, 어떤 걸 다투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과거분사로 썼으면 논쟁 당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요. 이 documentary film이라는 주어가 논쟁을 당한다. 그래서 뭔가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arguable이라고 하면 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그래서 저 영화들이 논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애들이 되면서 뭐 충분히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rgument라는 이 명사 있잖아요. 이 명사가 주격보어로 올라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 주어와 주격보어는 서로 동의어여야 해요. 자, argument는 s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주어는 s가 붙어 있어요. 이런 숫자도 맞아야 돼요. 수도 일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런 걸 갖고 버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A, B 중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열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이 전치사구라는 애 또한요, 얘가 형용사 덩어리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형용사기 때문에 주격보어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among the best라는 애가 주격보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rguably라는 애가요, 거의 틀림없이 라는 뜻의 부사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이렇게 갖고 가면요, 얘가 주격보어니까 여기에다가 부사를 넣을 수 있는 상황 또한 열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100이면 90명이 틀리는 문제가 이런 건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 영화들은 최고다, 최고 중 하나다. 이게 among the best의 뜻이고요. 이 영화들은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아니면 argue, 누가 논쟁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논란을 뭔가 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걸 갖고 뭐 토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더 필요하시면, 선택이 필요하시면 이 앞으로 넘어갔더니 but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but 앞에 문장과 이 but 뒤에 있는 문장은 서로 반대일 거란 얘기죠. 자, 얘네들은요, small, 작대요. 비교 다른 프로덕션 회사들보단 작대요. 그럼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둘 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D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D를 가능성조차 열지 않으시기 때문에 틀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결과적으로 얘 많은 해석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 포인트는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이 세 개를 갖고 분명히 기준점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기는 했어요. 세 가지의 룰을 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세 가지의 룰을 잡아도 이런 포인트, 전치사구를 주격보어로 본다라는 포인트를 모르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D를 골라내실 가능성이 별로 없죠. A, B 쪽으로만 딱 좁혀져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5번은 굉장히 쉬운 애예요. 빈칸 기준으로 앞에 B라는 서술어, 빈칸 기준으로 뒤에 remove라는 서술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얘네들의 뜻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원래 한 문장의 서술어는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에 등위 접속사가 있어서 서술어와 서술어를 연결하거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면 서술어는 두 개가 넘게 가능합니다. 걔네들은 컴마를 이용해서 막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라는 애가 온다면 무조건 서술어는 한 개가 늘어요. 원래 한 문장엔 서술어가 한 개인데 종속 접속사 하나가 추가되면 서술어는 두 개, 하나가 더 추가되면 서술어는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느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서술어가 두 개니까 전 접속사를 생각할 거고, 그래서 A랑 C를 버릴 거예요. 그럼 BD 남는 거죠. 그럼 오피스 스페이스들이 cleaned, 청소될 거다. 뒷문장은요, 워커들이 가구들을, 여기에 있는 거를 가구들을 치울 거다. 그럼 가구를 치우고 그 다음 청소도 될 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or이라는 애보단
once라는 애를 고를 거고요. 여러분 이게 once가 이렇게 종속 접속사로 쓰인다는 것도 하나 아시면 좋겠고요. 얘가 굉장히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예요. 하자마자 뭐뭐 할 때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시간의 종속 접속사가 나올 때는요. will be라는 미래와 remove라는 현재 시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제 차이 때문에 when과 같은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를 골라야지 라고 시제 차이 때문에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nce로 심플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런 건 쉬운 거예요. 그냥 이런 포인트들은 그냥 되게 당연하게 가져가 주시는 거. 다음 거요. 자, 빈칸 기준으로 앞에는 of patterns 라는 전치사구가 나왔어요. 얘만으로 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봤더니 in variety 잘랐어요. 하나 더 봤더니 is란 서술어가 있어요. 맞죠? 서술어는 하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is 같은 서술어가 떠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suit도요. 서술어이거나 뭔가 뭐 원형 부정사이거나 뭐 동사 원형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사실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실 수 있는 건 B랑 C 딱 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심플하게 푸는 방법은요. 자, 첫째, 얘는 과거 시제의 서술어는 올 수 없어요. 왜요? 얘가 서술어가 안 됐던 거랑 같은 이유로 얘네들은 올 수 없어요. 그리고요, 얘네들의 원형 부정사는 실제 시험에서 오형식의 사역동사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고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재 시제라는 걸 담은 서술어도 안 되는 거니까 서술어 다 빼고 나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애들 B 아니면 이 과거분사의 C 두 개가 남는데요. 여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이 과거분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개념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흔하게들 과거분사 뒤에 명사가 안 온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명사랑 목적어는 다른 거기 때문이죠. 이 과거분사 뒤에 목적어는 못 와요. 과거분사 뒤에 명사가 올 수는 있어요. 뭐 목적격 보호가 남을 수도 있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중에 직접 목적어가 남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분사라는 애 뒤에 명사가 못 온다. 수동태 뒤에 명사가 못 온다. 혹여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다면 그거 다 치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4형식, 5형식 수동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다 틀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과거분사라는 애는요. 뒤에 목적어를 못 데리고 온다 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suit, 적합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면 딱 맞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home이라는 애를 목적어로 데리고 올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얘를 버리시고 B 이렇게 갖고 가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자, 무조건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 맞으면 그냥 B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투부정사 나왔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푸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우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B랑 C가 남고 A랑 D가 버려지게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얘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의 이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요 애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제가 분명히 이런 관계사의 애들은 종속 접속사 연결 그 종속 접속사라는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덩어리가 지금부터 하나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흔하게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애가 오고 나머지 요 애들은요 모두 불완전한 애들이 오는 문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지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할 문장, 완전한 문장을 찾는 방법, 토익이라는 시험 범위 안에서 완전한 문장을 찾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째, 이런 애가 있으면 서술어 has made를 찾아주세요. 그럼 그 앞에 여기 주어가 있는 거 이거 찾으시는 건 너무 쉬워요. 맞죠? 그게 2번이에요. 자, 다음에요. 만들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무엇을? 그래서 이 뒤에 The New City Park 라는 애가 나왔어요. 목적어가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완전하다고 체크해 주세요. 이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붙여서 여기는 이 목적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면 그럼 심플하게 정답 A 이렇게 그냥 고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7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8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 주시면요. 이 8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 기준으로 뒤에 제일 가까이를 봤더니 were이라는 서술어가 보였어요. 자,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이 세 개만 갖고 지금 계속 우린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중에 were이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컴마가 하나 보여요. 그럼 이럴 때는요. 무조건 서술어가 있는데 그 뒤에 컴마가 있다. 아, 그러면 서술어가 하나 더 있는지 꼭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worked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nd라는 애 뒤에 kept라는 애가 있어요. 이 and가 이 두 개의 서술어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and가 이 두 개까지는 만들어줬다고 칠게요. 그런데 were이라는 서술어는요. 연결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were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거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not all이라는 애는 접속사가 아니고 also 부사니까 아니고 contrary to는 전치사니까 아니고 그럼 종속 접속사는 D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D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8번으로 가지고 온 문제를요. 우리 흔하게 전접부 문제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쳐도 나오고 많은 뭐 이런 전접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에 막 많죠. 그런 소스들이. 여러분 전접부 문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많이 외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전접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저런 어소 같은 애들을 보실 때 우리가 특히 이런 어소 같은 애들을요, 접속 부사라고 부르거든요. 토익 공부를 할 때 이런 애들을 접속부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럼 이 접속부사라는 애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다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조금만 더 단단하게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럼 사실 요 애들은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 개들이요 싹 다 전접부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치사랑 접속사랑 부사 얘네들만 많이 나온다? 혹은 뭔가 빈출되는 단어들이나 빈출되는 어휘들에서 많이 나온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많이 그냥 봐왔고 충분히 아는 애들인데 여기서 내가 품사를 헷갈리면 못 거르는 애들 분명히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전접부 문제는 어렵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많이 외워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를 종속 접속사로 보실 수 있는 정도 범위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갖고 가실 수 있으면 얘네들을 버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contrary to 같은 이런 애들이 전치사로 있으면 이런 애들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이 세 개를 갖고요. 저 자리가 어떤 품사 자리인지부터 잡아주신 다음에 그 품사를 찾고 만약에 접속사가 두 개면 그제서야 해석을 해도 하는 거지 그 전부터 해석을 해봤자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라는 이 세 개의 룰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어떤 문제를 풀든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이 세 개 갖고 문제를 풀지 저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애들을 분석하는 최고의 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요. 이 9번 또한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틀리실 법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자, 빈칸 기준으로 of란 전치사가 있어서 ship, for, certification.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as는 student. 이렇게 얘네들 잘랐어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컴마 앞에도 또 전치사구고 문장이라고 하는 애가 서술어 하나가 없어요.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자리가 서술어가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딱 이 세 가지 룰만 가지고 갖고 가죠. 자, A, B, C, D는 전부 다 서술어가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공통적으로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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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require 이라는 말을 갖고 뭘 바꿔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보죠.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 require는 또한 똑같이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얘 뒤에는 분명히 목적어라는 개념이 있어줬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뒤에 전치사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C. 이렇게 수동 형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골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 있는 6개월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주어니까 이 주어가 여기에 있는 이 서술어라는 동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럼 6개월이라는 애가 요구를 할까요? 6개월은 요구를 당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여기에 있는 C를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근하시는 수동태를 고르는 방법은요. 이 수동태가 나오면 얘 뒤에는 명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게 아니라요. 이 명사 중에도 목적어인 애가 안 나온다 인 거예요. 목적어가 안 나온다인 거예요. 명사는 다른 이유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얘네가 5형식이나 4형식 만약에 문형이었으면요. 얘 뒤에는요. 목적격 보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얘 명사 따라올 수 있어요. 그 수동태 뒤에. 얘 4형식이었으면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뺀 경우 뒤에 직접 목적어가 명사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태 뒤에 명사가 안 온다 말고요. 목적어가 하나 안 온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무조건 수동인지 능동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시제를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사실 이 시제와 관련된 문제는 파트 5에서 그렇게 주력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시간차를 뭔가 얘기를 하려면 문장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좋기 때문에 파트 6 쪽에서 묻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제 얘기 나온 겸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B랑 D 같은 경우 보시면요. B는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저기는 has required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현재 완료 시제에 좀 비슷한 형태인 과거 시제를 여기다가 써놔서 과거랑 미래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B, 미래 시제를 쓰면요. 이건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3년 뒤에는요.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할 겁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미래 시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미래에 하게 될 일을 미래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바깥에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일 뒤에도 비가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3년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전 연애를 해요? 안 해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건 아까 과거에 얘기했던 그때 그 사람과의 연애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무 연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과거에 만났던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얘네들을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현재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일어났는데 과거에만 일어났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만 일어날 거다. 그럼 미래나 과거 쪽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완료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에 걸쳐 있어야 되는 게 현재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제들은 항상 여기 있는 현재 일어났다, 현재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기준들 갖고 걸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였고요. 이제 한 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0번 문제는 A, B, C, D가 LI가 있으니까 다 부사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요. 자, 여기 있는 부사들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 부사 문제를 푸실 때는요. 첫째, 부사가 뭘 꾸미는지부터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부사가 들어갔다면 아마 여기 있는 owned랑 여기 있는 regulated라는 is 뒤에 있는 과거 분사 두 개를 꾸며줄 거예요. 자, 그러면요.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독립적으로 규제된다. 괜찮아요. 자,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된다, 규제된다. 이상해요. 착실하게 소유된다. 이상해요. 자동적으로 소유된다. 이상해요. 그럼 심플하게 누구 고르는 거예요? A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만 요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부사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자, 고를 때요. 요 2번 요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부사의 뜻을 여기 쌍따옴표에다가 넣으셔서요. 요러요러한 부사의 방식으로 뭐뭐뭐뭐 하다라는 동작을 한다라고 기계적으로 대입해 주세요. 특히 이 부사라는 애가
서술어를 수식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요. 그러면 말이 떨어져 나와요. 이 중간중간에 뭐뭐뭐뭐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사족을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넣은 상태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보시면 말이 헷갈리지 않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헷갈림,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애들의 가능성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파트 5 끝나고요. 파트 6로 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6는요. 문장 분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고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퍼센트가 이쪽이 훨씬 더 늘어난 게 파트 6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요. 파트 6 문제를 보실 때는요. 그 글들 안에 빈칸이 있는 쪽은요. 분명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약간의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흡사 누구처럼요? 파트 7처럼요. 파트 7과 파트 5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6는요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전 파트 6를 풀 때 누가 해석을 해요? 아무도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파트 6는요 누가 해석을 안 해요? 해석 안 하면 못 풀어요, 여러분. 점점점 파트 6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따라서 이 파트 6를 해석을 하기 위한 파트 7의 관점이 6에서도 필요한데요. 자, 글을 일일이 해석하시려는 게 아니라요.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명사, 형용사, 부정적인 의미 동사나 부정어구, 접속사가 나열하는 정보 이 네 가지 룰을 갖고요. 글을 그냥 정보를 땅땅땅 수집하면서 읽어주세요. 읽는다, 해석한다,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든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애들을 가지고요. 정보를 수집하면서 무슨 말인지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서 샘플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요 애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보세요. 자, row, 줄줄인 거 보니까 뭔가 row upon row니까 계속 줄지어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rooftop, 천장인데 solar panels, 태양열판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사실, 이 유크빌이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 흥미, 관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얘네들 명사, 형용사들 저 그냥 체크했죠. 자, 그러면요. 저 유커빌이라는 지역이요. 재생 가능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얘네들은 태양열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나요? 요거 가지고요. 더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빨리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는 attest to,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꼭 아셔야만 이 문제 푸시는 건가요? 단어 뜻 못 외우면 이거 못 풀어요? 아니에요. 이거 attest to가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인 거 좋지만 이걸 몰라도요. 그냥 여기 있는 명사, 형용사들 정도만 조합을 하면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사실 5% 파워, 전력의 5%이 유커빌, solar energy, 얘네들의 전력의 5%는 태양열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 됐고요. rising, 증가하는, 증인이란 현재 분사. 그 다음 여기는 at이란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럼 앞에서 좋은 얘기했고 계속 좋아서 계속 좋은 얘기들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럼 temporary, 일시적인, limited, 제한된, steady, 꾸준한, 잠재적인. 그럼 여러분 이거 C 고르실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냥 푸시는 거죠. 자, 이거 해석하면서 풀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in fact라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흘러가면서 계속 좋은 얘기가 있었다라는 흐름을 잡아야 그래야 여기다가 steady를 고르는 거죠. 그쵸? 어떻게 이 주변만 갖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오른다. 꾸준한 레이트로 오른다? 그거 뭐 잘 해석하시거나 영어 감각이 좋으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읽어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자, 다음에요. 특정한 정도. 이것은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이 마을에 significant, 엄청난 tax, 세금. 그럼 저는요. 여기에서 닫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닫을 수도 있다라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그래놓고 여기 is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granted는 서술어는 아니겠죠. 그럼 준동사겠네요. 그럼 얘는 형용사겠네요. 과거분사니까요. 그럼 여기 형용사가 있는 건 알겠고 여기 12번에다가는 그럼 뭘 넣지? 여기 있는 형용사니까 얘가 텍스를 꾸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부사를 넣어서 이 granted를 꾸미면 되겠다 하고 ABCD를 봤는데 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꾸미는 게 아니네요. 그럼 전치사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여기까지 끌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명사를 체크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명사로 볼 수 있는 애는 여기 있는 C, D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C 같은 애를 우린 동명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동명사를 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요 ing도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reduce는 줄이다니까 뒤에 무엇을 라는 질문이 붙어서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동명사는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않아서 버리셔도 돼요. 그럼 정답 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심플하죠. 자, 다음에 여기 다음 거로 보니까요. 이 CEO님에 따르면 여기 있는 이 에너지 솔루션에 있는 CEO님에 따르면 더 효율적인 배터리 is to install panel 쉽게 설치 가능한 판들 그 다음에요 여기 have 어쩌고 저쩌고 made 얘가 서술어예요. 맞죠?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애들이요 이 기술을 attractive 훨씬 더 매혹적이게 만들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저는요 계속 좋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없어 말고는 사실 넣을 게 없어요. 얘네들도요 또한 해석을 잘해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사를 넣든 형용사를 넣든 어떤 문제들을 넣을 땐요 그래 흐름 안에서 얘네들을 체크할 수 있느냐를 묻지 자꾸 요 문장 안에서 해결을 하거나 요애는 요애를 꾸밀 수 있다 요애는 요애를 꾸밀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14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14번에는 이렇게 빈칸을 집어넣는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문제가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요. 얘네들은요. 무조건 바로 앞문장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앞문장에 키워드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Mr. Alvarez라는 사람이요. Number, solar panels.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숫자가요. 이 future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자, 이 정도만 키워드 체크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사실 decade라는 말 나왔어요. 이 decade라는 말이나 전 저기 있는 future이라는 명사가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solar panels, all buildings. 너무 좋은데요, 키워드들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거 he, one reason, 더 적은 사업체들 열리는 유커블. 자, 사업체 얘기 앞문장에 안 나왔으니까 저는 얘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자, how the increased cost 증가된 비용이요. 판매량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그 행복하대요. quality 패널들 작년에 구매한 그쵸? 작년에 구매했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 퀄리티 얘기도 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의 키워드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A 고르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별로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 있어요. 얘네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키워드에 일치하는 정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파트 6 푸는 거예요. 파트 6는요. 파트 5에 비해서 구조가 훨씬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요. 파트 7에 비해서도 독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5의 관점과 7의 관점이 두 개가 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그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파트 7으로 바로 넘어가게요. 파트 7은요. 글을 한눈에 보이게 요약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요약의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파트 6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저기 있는 저런 애들,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이 애들이요. 정말 제대로 된 오리지널한 스키밍이에요. 여러분 스키밍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키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게 어떤 일에서 출발을 했고 이 스키밍이라는 단어가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도 그냥 훑는다라는 걸 스키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스키밍이라는 것의 스키는요. 사실 뭔가 훑는 건 훑는 건데 뭔가 약간 번역 같은 걸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스킬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스키밍이라는 것의 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요. 번역한다는 마음으로 정보를 빨리 훑어서 무슨 말인지 빠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이 단어들을 빨리 찾아서 이런 기준에 충족하는 애들을 빨리 잡아서 이걸 갖고 조합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런 개념의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정말 많이 쓰이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파트 7에서도 6처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보이게 요약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 보기는 절대 먼저 읽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가 있고 밑에 보기가 4개씩 있는데요. 그 보기 4개씩 읽는다고 절대 기억 안 나요. 그거
절대 기억 안 나요. 뭐 한글당 문제 2개 정도 있으면 기억이 날런지도 모르겠지만요. 문제 2개만 해도 벌써 보긴 8개고요. 그럼 그거 기억 안 나요. 그건 왠지 통할 것 같고 그거 다 기억날 것 같지만요. 그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설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럴 때나 유용한 방법인 거지. 사실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밑에 있는 보기를 읽는다고 해도 어차피 글을 읽을 때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 특강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질문만 문제만 빠르게 스캔을 해주시고요. 이 키워드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잡아주셔서 수집해 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한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자, 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부터 보여드렸어요. 그럼 보기 안 읽어요. 기사, 샌드리, 무엇 이렇게 체크했어요. 자, 그럼 샌드리라는 애가 있나 본데 얘에 대해서 기사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했으니까 샌드리가 뭔지부터 좀 이따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 첫 상품, 샌드리에 의하여 팔린 첫 상품이라고 이렇게 명사, 형용사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샌드리는 뭘 파는 회사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첫 상품이 뭔지를 전 찾으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샌드리의 고객들. 그럼 여기 이 회사 고객님들이 좀 계신데 고객님들에 대해서 나타낸 게 있대요. 자, 이런 indicated 같은 애들이 있으면요. 이 ABCD의 보기는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paraphrasing이 되어 있건 아니면 뭔가 이 근거와 저 근거를 엮어야만 얘네들을 체크할 수 있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문장을 끼워 넣는 게 있어요. 자, 여기도요. 키워드 체크하세요. 더 젊은 사람들, 학생들, 특히 잠재 고객이다. 고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and로 나누면서 예시까지 드러났어요. 맞죠? 그러면요. 요 문장 앞에서는요. 무슨 고객과 관련된 말이 나와야 요 문장을 끼워 넣을 거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글로 가볼게요. 샌드리 명사. 어떤 제조업자, 캐나다의 제조업자래요. Personal Electronics. 개인 그 전자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이동한대요. 얘네들의 생산시설. 대다수 생산, 퀘벡, cease, 멈추다, 중단시키다라는 뜻의 부정적인 뜻의 4번 룰에 따라서 3번 룰에 따라서 부정적인 단어라서 체크했어요. 자, 퀘벡에서의 상품 중단돼요. 새로운 최신의 공장이 마니토바라는 곳에서 열린대요. 다음 7월에. 자, 여기다가 고객 얘기 못해요. 지금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고요. 자, 이 relocation, 이전이라는 애가요. 이 샌드리의 announcement, 이 두 개가 뭐가 있었나 봐요. 그쵸? 새로운 범위의 모델들, 태블릿 PC. 아, 태블릿 PC에 대한 발표도 하나가 있었나 봐요. 우리의 오리지널 모델이라는 애가 랩탑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얘네들이요. 인기가 있는 언제요? 7년 전. 7년 전이네요. 7년보다 더 예전 게 있으면 그게 정답일 거고 7년보다 더 이전 게 없으면 랩탑이 정답이었겠네요. 여기에 있는 이 설립자이자 CEO가 얘기하셨고요. 자, 우리는요. All-in-one 데스크탑. 이 데스크탑이란 새 제품이 나왔어요. 3년 전. 아직까지는 랩탑이네요. 자, 그 다음 우리는요. 피드백을 받았어요. 우리 customers. 고객이란 말도 제가 아까 봤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요. interested. 관심이 있어요. something. 뭔가 portable. 휴대 가능한. 더 가벼운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쵸? 자, 다음에요. 판매량. 존재하는 모델들. 그럼 존재하는 모델 몇 개요? 2개요. 아까 랩탑이랑 데스크탑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요. 얘네들은 strong. 형용사 체크했고요. 이 CEO이자 파운더이신 분이 confident. 자신이 있는 new tablet. 새로운 태블릿이 나오나 봐요. 새로운 인구들, 고객들, 회사의 상품들. 이렇게 고객층들을 더 끌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 여기 2번은 괜찮다 생각해요. 더 젊은 사람들, 학생들 괜찮죠? 샌드리라는 애들은요. 자기 스스로 높은 퀄리티의 상품을 제공한대요. without. 안 하고요. 뭐를요? 원래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건 안 하고요. 싸게 갖고 갈 건가 봐요. 그렇죠? 여기다 고객층 얘기 못해요. 이 샌드리는요. 수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electronics. 그쵸?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에요. taken off라는 애가요. 이게 굉장히 뭐 인기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갑자기 뭐 붐이 일어났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거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이렇게 이 수요가 굉장히 강해서 나라들,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들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수요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요, 이 엔들을 기준으로요, 뒤에 있는 애들도 좋은 얘기니까 여기는 has taken off도 분명히 좋은 얘기라고요. 그렇죠? 엔들을 기준으로 이 애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얘네들은 둘 다 서로 같은 입장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take off가 뭔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다 좋아지다 라는 뜻이라고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요. 회사의 내부 투표에 따르면 탑 레슨들, 고객들이 샌드리를 그들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고르는 건 상품의 워런티, 보증, 명성, 신뢰도에 대한 명성, 그 다음 그들의 높은 가격 대비 performance니까 이거 가성비라는 뜻이에요. High Price Performance Ratio. ratio라는 단어가 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과 그것의 성능에 대한 비율, 그게 가성비죠. 그렇죠? 모든 모델들, 여기 고객 얘기 못하고요. 자, 회사의 새로운 상품군들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 갈게요. 자, 다시 갔어요. 자, 얘네들 공장들, 저 공장이요, 하나 있던 걸 하나 옮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공장들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multiple countries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얘네들 두 공장 아니요? 한 개가 한 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인지 몰라요. 이건 봤지만 personal device 괜찮아요. 자, 얘네들 10년이 넘었어요? decade는 10년인데요. 몰라요. 얘네들은 제가 들은 최고의 연수는 7년이에요. 첫 상품이 7년째거든요. 그게 누구였어요? 여기 랩탑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 C고 여기 정답 D고. 여러분, 글을요, 이렇게 읽어야, 지금 제가 읽는 것처럼 읽어야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이랑 제가 체크한 키워드들은 다 맞아 들어갈 거예요. 왜요? 그게 핵심 정보면 문제에서도 핵심 정보를 물으려고 하니까요. 자, 다음에요. 이 고객님들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니요? 자, 얘들은요, 가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를 한다. 싼 거 아까 원한다는 얘기는 있었죠. 자, 환경 친화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들은 태블릿을 다른 프로덕트들보다 선호한다.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죠. 자, 그 다음에요. developed countries는요, 선진국이에요. 근데 제가 본 단어는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이라고요. 그럼 얘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쵸? 태블릿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환경 얘기한 적도 없었으니까 A요. 이렇게요. 확실하게 못 본 걸 버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본 거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어떤 거를 갖고 문제를 풀 때 정답을 고를 때요, 얘가 정답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죠? 하지만요, 나머지 세 개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체크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빨리 푸시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요, 모든 문제들을 빨리 다 풀고 모두 다 제일 빨리 맞추는 걸 원하세요? 당연하게 다 풀고 제일 많이 맞추는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4개의 문제가 있다면요, 이 4개의 문제를 제일 빨리 풀면서도 제일 다 맞추려면요, 이런 애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전체를 잘 읽어 놓으면요, 분명히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지만 나머지 3개가 틀렸다라고 확신을 해서 정답을 고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정답만 고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쵸? 자, 다음 거요. 얘네들은 이미 우리 B라고 정답을 골랐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특히 이 파트 7에 대해서 읽는 방법 자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자체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시면 이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 내면서 문제 독해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고, 이게 꼭 파트 7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리스닝 파트 3, 4에서 문제나 보기를 읽을 때도 똑같이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계시면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걸릴 파트 7을요 3, 40분 정도로 거의 반 정도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키워드를 체크하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진짜 문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문제들을 볼 때도요, 문장 전체 보기를 읽지도 않아요. 보기를 다 읽지도 않고 그냥 그 보기 안에서도 키워드가 맞는지 우선적으로 본 다음에 이 2개 정도 맞네, 그럼 그제서야 옆에 있는 것들을 더 읽어보는 거지, 애초에 전 보기를 다 읽을 생각도 없고 보기를 다 읽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단어 조각들로 글을 분해해놨으면 이 밑에 있었던 보기들이 있었죠, 보기들도 단어 조각으로 분해해놓고 단어끼리를 맞추는 걸 찾는 거예요. 문장끼리를 맞는 걸 찾는 것보단 단어끼리를 맞는 걸 찾는 게 우리에겐 훨씬 쉽단 말이죠. 그쵸?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딩 적중 특강 4월 11일
토익 대비 적중 특강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요번 4월 11일 시험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성적 당연히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리딩 시험들, 항상 요 리딩 시험들은 뭐 리스닝 시험에 비해서 점수가 평균적으로도 당연히 낮은 파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리딩에 걱정도 염려도 많으시다라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 7에서의 뭔가 이런 키워드를 잡는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파트 5, 6에서의 문장을 자른다라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요걸 조금만 익숙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관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나의 방식으로 좀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만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셔서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시험을 보고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누구보다 최상의 점수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의 김규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